네.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뭐 마라톤, 산악 자전거 네,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유장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자 이한입니다. 네, 척추에 관한 얘기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강한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오늘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척추에 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올 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수술 안 하고 버티려고 1회부터 계속 왔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거 궁금하시면 한번 돌려보세요. 절대 수술하지 마시고 일단 그 단계를 다 거쳐 오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가요? 맞습니다. 마지막이죠, 수술.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이 방송을 지금 키신 분들이시라면 앞에 걸 먼저 보시고 보시면 네. 좋겠어요. 오늘 테마가요. 네, 오늘 허리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사연인지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 남성입니다. 친구들이 점점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만 있으니 정말 다행이야. 부럽네요. 네. 저분은 무슨 딴 고민이 많나 봐요. 집 사야지 뭐 해야지. 네. 젊어서부터 허리 질환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다 보니 친구들은 장난삼아 장가 가면 웃잖아 뭐 웃잖아. 하고 웃잖아. 농담을 합니다. 네,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고 급 우울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19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축구를 심하게 하다가 허리를 다친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이 허리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라도 오는 날이면 정말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시민성인 이유도 있습니다. 때마다 약도 먹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허리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운동을 좀 심하게 하는 날은 허리가 더 아프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 정말 불편합니다. 혹시 수술하고 나면 지금처럼 운동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상황일 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정말 수술하면 35 장가도 안 갔는데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한 씨는 이분의 입장이 이해 가세요? 네네네 이해합니다. 센터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이해 가시는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다행이죠. 아주 크게 이해가 가시나 봐요. 왜냐면 네. 35 아주 젊은 나이시고요. 그렇죠. 참 이 장가도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웃잘래? 예. 그렇죠. 이한 씨 안 와봐요? 예, 네, 뭐 그런 많이 거죠. 들었습니다. 허리 보통 이제 이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 야야 아무리 수술해도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센터장님.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전에 수술 방법들이 지금처럼 이제 광학 기술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현미경하고 내시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보면서 예. 이런 광학 기술을 이제 경험하지 않고 네. 수술하셨던 선생님들은 그 옛날에 예. 이제 손맛으로 많이 하셨죠. 그럼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술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사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뼈에서 달그락 소리 날 때까지 디스크를 제거를 하셨는데, 아까 이 뼈 사이에 그 튀어나온 디스크 그거를 너무 수술했었는데, 많이 빼내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이에 신경이 있는데 이제 겸자나 어떤 수술 기구들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안 그러면 이제 미처 이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수술이라는 게 사람이 두께가 있고요. 네. 피부에서부터 저희가 수술하는 척추까지 보통 한 7cm에서 8cm 정도 깊이가 있는데, 등에서 그 안에 척추까지가 7cm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등벽. 좀 두꺼운 사람은 네. 이하는 좀 더 두꺼울 거고요. 이하는 14cm, 저는 한 15cm. 예. 대표님은 훨씬 더 가늘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시야가 네. 사람의 몸이 이제 정확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마른 목골로 하게 되는데 여기가 깊잖아요. 네. 상처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않으니까 이런 광학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래. 보기가 힘들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나 이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눈으로는 또 게다가 신경이 굵기가 네. 기껏해야 한
2mm, 3mm인데 이 머리카락 보다는 굵죠. 조금 더 굵고. 네, 예, 2mm, 예. 3mm 정도 됐는데 그거를 한 20cm 떨어진 데서 보면 어렵죠. 안 보이겠네요. 네. 여기 또 이만큼 7cm 들어가야지 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여기다 이렇게 되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기가 참 그래서 어렵겠네요. 그런 등 이용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허리 수술들이 부작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그런 수술이 왜 우리가 또 잘된 건 소문을 안 내. 맞아요. 잘된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가 안 됐을 땐 엄청 소문을 내. 네. 그러다 보니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냥 상례화되는 그냥 뭐 그런 얘기처럼 돼버린 건가 봐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그럴 네. 수 있을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이 척추 질환의 최종판 허리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 수술까지 왔어. 네.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네. 외과의사의 손이 좋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상원 센터장님은 그러시면서 본인의 손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 하셨기 때문에 내 손은 자신 있다. 네. 이런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한 질문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신입 직원보다는 글빨도 이렇게 얼만큼 해본 친구들이 글을 잘 쓰고 훈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분들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수술하다 보면. 당연하죠. 경험. 이게 네. 손맛이다 보니까요. 네네. 이제 뭐 트레이닝 경험을 거쳐서 나오긴 맞아요. 하지만 맞아.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네. 교수님 환자를 제가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자기 환자를 자기가 보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책임감, 사명감도 있지만 경험에 의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손맛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참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전 센터장님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환자에 대한 내공이 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 사례로 보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면. 네. 그러니까 아픈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기능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신경학적 증상이 메인이 되고 이제 신경이 마비가 왔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뭐냐 예전 편을 보시면은 아직은 신경은 신의 영역이거든요. 네,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뭔가 마비 증상이나 통증이 있어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네. 신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원인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빠져버리고 아, 신경이 회복하는 거는 아직도 오롯이 환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제거해주면 신경이 살아나는 건 이 사람의 몸의 상태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손상이 없는 경우라고는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 네.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 신경이라는 게 회복이 좀 더디고 잘 안 되다 보니 네. 신경 손상이 의심이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네. 뭐 다른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자, 이 판단 기준을 그렇게 들어하셨는데 마비란 단어를 쓰셨어요. 네.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디스크라는 증세를 우리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마비? 무슨 마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방송에 우리가 이제 찌릿찌릿한 거, 그 신경이 손상 온 게 아까 다리 밑에까지 찌릿찌릿, 그리고 발목 얘기하셨죠? 네. 예, 그때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발목이 이거 안 되거나 까치발, 네네. 뭐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비는 어떤 마비를 말씀하세요? 허리 마비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허리 디스크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는데 허리 뼈가 5개가 있는데 이제 그 디스크도 5개가 있거든요. 뭐 번호 붙이는 디스크 네, 말씀이시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아, 뼈가 5번까지 있는데 있고요. 예. 디스크는 이름이 없어서 저희가 4번, 5번 사이에 있으면 4, 5번 디스크. 아,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뼈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희한하게도 위에 2개가 일을 안 해요. 1, 2번이요? 네. 걔는 똑같은 월급 받고 밥 똑같이 그냥 넣어주는데 뭐 하는 애들이야? 가만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로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4번, 5번. 아, 4번, 5번. 그 다음에 5번, 1번. 5번, 1번이요? 그러니까 5번, 1번이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네. 여기까지가 허리고요. 예. 여기가 이제 주소가 바뀌어요. 걔네는 엉덩이 천추. 아니에요? 척추. 네. 천추. 천추. 수영구, 동래구. 아, 그렇군요. 네. 주소가 바뀌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영구 5번, 동래구 1번인데 아, 그렇게 말해요. 앞글자 떼버리고 네. 5번, 1번이라 얘기를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저 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디스크가 제일 많고 네. 질환이 두 예. 번째로 많고 세 번째로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은 뒤꿈치로 걷는
뒤꿈치로 걷는 게 안 될 때 네. 4번, 5번이 문제가 있고 5번, 1번 같은 경우는 까치발이. 까치발이 안 될 때 5번, 1번 문제 있고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건 빈도가 좀 적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네네. 이 두 군데가 가장 디스크 질환이 많다 보면 그렇군요. 그 증세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고 허리야 하는 그 증세의 디스크란 말씀이시군요. 네.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절개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피부 절개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등 쪽, 요 척추 있는 쪽 여기에 네. 수술하죠 등에서. 근데 예. 등이 이제 몸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네. 360도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배 쪽, 그래요? 네. 어. 한 번씩 옆구리도 옆구리로도 갈 수 있고요? 네. 어, 그렇게 예. 돼 있는데 일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절개를 해서 현미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 옆구리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시경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제 대표님처럼 좀 네. 야이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피부 상처가 작고요. 네. 좀 두꺼우신 분들은 네. 피부 상처가 좀 두 분이 길고요. 세트로 이렇게 고개를 끄시면서 네. 근데 절개 부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 가지고 얼마나 절개하느냐는. 네, 근데 피부 상처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네. 결국은 보이진 않지만은 뼈를 얼마만큼 저희가 정확하게 네. 필요 없는 부분을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수술하느냐가 네. 오히려 제일 중요하죠. 이분 이미 허리를 다쳐서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진단 받으신 거니까 네. 그러면 절개하고 들어가셔서 디스크를 빼내시는 건가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현미경 시야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현미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뼈하고 인대 구조물들을 네.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도 높낮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가 후궁이라 부르는 척추의 일부분이고 네. 노란 거는 인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후궁을 보통 그 사람의 새끼 손톱만큼 저희가 절제를 해요. 예. 이게 이 부분이 네. 저희가 저기를 절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노란 인대를 말 그대로 색깔이 노래서 황색 인대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걷어내고요. 어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황색 인대를 걷어내면은 예. 이렇게 신경이 보입니다.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좋은 지방이고요. 아. 이 신경을 살짝 제끼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보이는 거죠. 저게 디스크군요. 네, 그래가지고 저 터진 디스크를 네. 이제 현미경 하에서 얘를 뽑아주면 이제 또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지고 저런 기구를 넣어가지고 공간이 확보됐다고 생각이 되면 네. 수술이 끝나게 돼요. 신경 통로를 깨끗하게 신경관을 정리해 주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이제 통증 덜 아프고 일단은 이제 신경을 나아지고. 자극하는 원인은 깔끔하게 제거가 제거가 되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저렇게 수술이 끝났어요. 영상으로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환자의 몸이 움직여줘야 되네요. 그렇죠. 얼마나 이 수술을 잘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네. 참 이건 또 신의 영역. 반응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 회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라고 느끼시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의 골든 타임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네. 그 골든 타임 안으로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맨 시기를.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젊으신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죠 한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돌아와요. 젊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예, 예. 신경이 아직까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똑같은 디스크 양이고 똑같이 아팠지만은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돌아와요. 회복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할 때 네. 야, 넌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좀 힘들 경우에는 표현이 지금보다는 좋아하는 질 텐데 네. 옛날만큼 100%가 될 것이냐 기대하는 안 그러면 만큼? 중간에 멈출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건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수술이나 뭐 치료 빨리 받을수록 운동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그게 이제 궁금할 거예요. 네, 이분처럼 네, 운동. 그렇죠. 근데 디스크 질환은 워낙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잘 알려진 질환이고 저희도 이제 논문이나 이런 페이퍼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만 조심하면 되고요. 한 달이요? 한 달만. 회복 네. 빠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저희가 복귀하라 말씀을 드리고 보조기는 한 달 반만 채우고요. 네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은 수술하기 전에 하던 모든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100일 정도면 뭐 퍼펙트해지네요. 네, 예, 정확해요. 예. 네. 네. 그렇고 이제 한 6개월을 지나면 네.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뭐 마라톤, 산악자전거 네,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아까 허리 보조기라고 하셨는데 보조기라는 건 뭔가요? 무슨 기계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게 팔이 부러지면은 네. 흔히 얘기하는 거를 깁스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목되는 거죠. 저희가 네네. 저희 그 정확한 표명은 부목이고요. 네. 저희는 스플린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두 나라를 대는-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근데 네. 이제 허리도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스플린트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차가지고 아. 척추가 움직이는 거를 좀 제한시키려고. 여기 뭐 지지대 같이 이렇게 딱 감싸는 패드 같이 뭐 그렇게 생긴 건가 봐요. 그렇죠. 이제 딱 차가지고 예. 몸이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뱃살 뺄 때 우리가 여기다가 확 채우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쪽 비슷합니다. 본 거 아닌데 왜 자꾸 신경 쓰시죠? 그것처럼 보조기를 찬단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도움을 좀 받고 수술 이후에는 그러면 한 달 정도면 좋아지고 3개월 이후에는 아주 대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네. 없다. 그럼 수술 후에 물리치료를 좀 병행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수술 전에 어느 정도 손상인지가 중요하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신경이 빨리 돌아오는 경우에는 굳이 물리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관절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네네. 아니, 그런 밸런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밸런스를 찾아주기 위해서 예. 물리치료를 저희가 권하게 됩니다. 보조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는 네. 거군요. 예. 자, 오늘 허리디스크 수술적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일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수술해도 괜찮은 건가? 다 앞에 다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횟수를 다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술하셔야 되는데 큰 걱정 없이 수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이에 따라 증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정상 생활로 돌아왔다라는 판단 기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까치발로 서보고 뭐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움직일 때 통증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안 아파야 되니까. 네. 네, 아프지 않고. 네. 꼭 환자들이 항상 놓치고 그러는 거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요것 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 맨날 빼먹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주로 계속 자세를 제일 강조를 하고요. 수술한 이후에도. 네, 양반다리하고 쪼그리 앉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건 그러고. 진짜 나쁘네.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중심 근육을 계속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하루에 8,000번은 꼭 걸으시라고. 걷는 거 중요하고.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하셔도 되고 네.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 정도가 될 텐데 네네. 30분씩 3번으로 나누거나 안 그러면 40분씩 2번 정도 하셔가지고 네. 하루에 8,000보를 걸어주시면 회복이 정말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걷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하면.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디스크의 수술적 치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좋은 강한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훈 센터장님 함께 오늘도 얘기 나눠주셨어요. 자, 뉴스홈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혼밥도 진짜 저는 자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다 이거 보거든요. 계속 핸드폰 보고 맞죠? 네. 밥 먹으면서 네. 이렇게 들여도 점점점 여기 들어갈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지금 그 척추가 온전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참 문제인 것 같아요.